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251만원이고요. 1251만원이요. 플러스 82만원입니다. 10월달에도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82만원 수익이 났고요. 스윙으로 바꾸고 나서,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잘 안 되던 인내하는 부분이 지금 좀 많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스윙 매매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 저는 차트 같은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쓰신 그 책 내용을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 매매할 때 제가 9월 초인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윙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안내를 한번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소심파 투자자가 돈, 생각, 인내, 행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돈이라는 거는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단돈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라도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돈이라는 의미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 생각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뭐 차트 줄 거 놓고 여기 왔을 때 사고 여기서 팔고 이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재건 관련 어떤 종목들이 올 것 같다. 뭐 이런 쪽에 생각을 해가지고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조건이 맞아 들었을 때 네옴시티에 뭐 대량 공사를 할 것 같다 그러면 관련주 매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전업 투자할 때도 잘 됐었는데 인내 부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방송을 해야 되니까 뭔가 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여기 압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매일마다 방송을 하니까 조금 오르고 내릴 때 계속 사고 팔고를 이제 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할 때도 초창기 때 건드려가지고 처음 초기에 움직일 때는 잡는데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세 배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고요. AI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트룩스하고 셀바스 AI인가 초반에 잡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팔고 나서 거의 급등해버린 이런 현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윙으로 바꾸고 나서 인내하는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방송해야 될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변화가 안 생기면 그냥 그대로 놔둬버려도 방송도 이제 변화가 없으면 방송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송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조건이 맞아 들어가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돈, 생각, 인내 이 세 개 파트는 9월, 10월 해보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안정을 찾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하나만 더 보태면 됩니다. 행운입니다. 어느 정도 운만 따라준다면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그런 사건들이 제대로 적기에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여기까지만 완성시키면 돈, 생각, 인내, 행운 이 네 가지 조건으로 해서 수익이 나게 되면 자신감을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만 한두 달 정도만 계속 성공을 하면 확신이 들면 이제 좀 더 인내를 더 많이 하겠죠. 보다 더 확실할 때 매수를 하고 보다 더 인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조금만 높으면 되거든요. 코스나 선생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는 100번 중에 49번을 잃고 51번을 따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차후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이 조금 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간밤의 미증시가 뭐 약보합인데 그 보합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게 어제도 방송할 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방송하게 되는데요. 종목 변화가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은 평범한 것 같은데, 제가 가진 종목들은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잡다 보니까 지금 저도 매일매일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나스닥 지수가, 요때가 이제 저희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이죠.
그 추석 연휴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미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좋았는데 연휴 끝나는 그날 그 저녁에 그 전날 저녁이죠. 저녁에 미증시가 급락해 버리는 바람에 시장이 상당히 악화돼 가지고 국내 증시가 급락해 버렸고요. 그다음 들어올리다가 계속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 위쪽으로만 방향을 틀게 되면 이 그림 자체가 지금 상바닥이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다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꺾여 가지고 이 지지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그 하락 N자가 돼 버리죠. 내려오고 들어올리다가 실패해갖고 지지선 깨고 내려가면 밑으로 쭉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위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방향을 돌리기만 한다면 상바닥이 되기 때문에 W자 형태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되면 바닥에 지지를 확실히 든든하게 받쳤기 때문에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제가 줄 거는 여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상당히 기로에서 있는 상태고요. 주변 글로 봤을 때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4.73에서 이게 안 좋은데, 이게 국제유가가 거의 90달러 선까지 갔다가 지금 82달러까지 국제유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잡히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지 않을 것이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이렇게 가정이 되면 연준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긴축 우려감 완화, 이걸로 해서 이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키워드고,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최근에 그 두 번 발표된 이 고용지표가 완전히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한 번은 아주 좋게 나왔고, 한 번은 아주 나쁘게 나왔는데, 아주 좋게 나오는 날은 미증시가 급락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국제유가도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하고 증시가 팍 빠졌는데, 어저께 나온 그 고용지표는 아주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 반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고용이 아주 안 좋으니까 연준에서 긴축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호재로 작용하는, 지금 역방향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종합해 봤을 때 오늘 저녁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그 판가름을 낼 것 같다, 이러고 이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밤 미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게, 고용지표 나오는 거 보고 좋게 나오면 연준에서 긴축 우려감이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할 거고, 안 좋게 나오면 긴축을 그 올해 말까지 그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지표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는 건 이 부분입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제유가만 안정세를 취한다면, 많이 내려온다면 연준에서 굳이 무리하게 지금 이 혼란한 상황에 여러가지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무리하게 올릴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미증시에 그렇게 심각한 악재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쪽으로 강한 힘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여기 줄 거는 자리, 이 자리 정도는 지지를 받고 위쪽으로 상승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상당히 불안하긴 하지만 그나마 위쪽으로 올라갈 희망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계속 풀배팅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채금리는 이 결과에 따라서, 고용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 변화될 거니까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요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매매한 종목, 오늘 거의 지금 국내 증시도 요건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들어 올리고 나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습니다. 요 정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미국 선물지수가 자꾸 빠지니까 미증시가 불안해 보이니까 올라가려다가 뒤로 자꾸 밀려가지고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건 미증시가 반등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동안 못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한 건데요. 종목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금 SY 600, 유신 300, 키림 200,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한미글로벌 100
히림 100 가지고 있다가 한미글로벌을 팔아버리고 히림으로 200을 몰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손실인 택입니다. 왜냐하면 한미글로벌은 2.6% 올라갔고 히림은 2%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히림이 좀 더 재료가 많다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SY 600, 630 정도가 됐고 유신 300대, 그 다음 히림 200 이렇게 지금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뭘 했냐면 딱 보면서 매매했습니다. SY를 7,060원에 100만원치를 팔았습니다. 야, 줄도 참 많이 꺼놨죠. 이게 지금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7,060원이니까 여기서 100만원치를 일단 팔았습니다. 물론 이제 팔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안 팔았으면 훨씬 더 이익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여기서 꺾여서 내려와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팔았던 이유는 뭐냐면 SY가 제가 600 몇십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7,040원 되는 요 자리가 100만원을 벌 수 있는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오면 SY 보유 물량이 700만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700만원이니까 100만원의 이익 실현한다 요런 개념으로 7,040원 왔을 때가 딱 700만원이 되니까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빼놓자. 그럼 여기서 100만원 이익 실현해 놓으면 다시 내려와 가지고 보합이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100만원 이익 실현했는데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다. 그러면 요만큼의 요거 한 7% 정도 됩니다. 한 6만원, 7만원 정도 벌어놓은 게 되니까 약간은 위안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일단 그냥 다 들고 있다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꽝 돼버리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챙기자 이런 의미로 100만원 챙기자 해서 100만원을 뺀 겁니다. 다른 종목 이제 살려고 100만원치 팔아가지고 많이 벌었으니까 이 종목으로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100만원 빼가지고 딴 거 사야지 그로 100만원을 여기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뒤에 더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SY가 600만원 남겨놨는데 22만원을 더 위로 올라가서 22만원 더 플러스 되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100만원 챙긴 다음에 이 100만원 가지고 뭘 살까 싶어가지고 이제 쭉 둘러봤는데요. 뭐 머큐리도 있었고 근데 머큐리는 어제 제가 손절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등락폭이 커가지고 스윙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얘는 포기를 했고요. 얘도 관계되긴 합니다. 네옴시티 쪽도 관계되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관계되기 때문에 근데 요건 포기를 했고 그 다음 뭐 삼부토건 이런 건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요건 유신을 제가 지금 300만원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유신을 지금 뭐 한 8% 정도 수익 나 있는 상태인데 잘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더 잡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요것도 아니고 그다음 한미글로벌은 어제 팔았는데 다시 또 잡으려니까 조금 좀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다산 네트워크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잡아볼까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마땅한 걸 못 찾아가지고 이왕 모은 거는 거 여기다가 또 실차 이래가지고 히림을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히림을 얼마에 잡았냐면 9,570원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히림이 SR 팔고 나서 9,570원이니까 대충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잡았습니다. 9,57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았네요. 요 돌파할 때 여기다가 100만원을 더 실어가지고 현재 이제 맞죠? 해서 히림을 3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했던 거는 종목은 바꾼 거 없고 SY 100만원 이익 실현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20% 정도 수익 나 있기 때문에 비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 이제 너무 많이 잡혀 있으면은 빠져버리면 또 오히려 충격이 크니까 좀 챙기자 이런 의미로 100만원 줄여가지고 그걸 히림으로 100만원 옮겼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다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뭐 양자 컴퓨터 급등하고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건 제가 수익 매매하는 쪽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포기했고 이미 다 떠버렸기 때문에 포기해버렸고요. 마땅히 잡을 만한 종목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큰 흐름은 제가 지금 배팅하고 있는 대다수의 자금은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네옴시티 쪽 두 파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저는 구분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히림 이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히림 재건 관련 뉴스 막 올라오고 네옴시티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히림은 우크라이나 재건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얘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언급된 적이 없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은 유신입니다. 유신이 직접 방문도 했었고 뭐 댐 공사라든가 그다음 뭐 항만 공사라든가 이런 쪽이 철도 이런 쪽이 전부 다 유신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그럼 유신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히림은 네옴시티 쪽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전에 원희룡 장관이 네옴시티 사우디 그 방문할 때 국내 기업들 많이 갈 때 그때 이 설계 관련 회사 중에 따라갔던 회사가 히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데 뭐 그 한미글로벌이나 유신 이런 종목들은 네옴시티에서 실제 공사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얘들은 못 따라갔고 뜬금없이 갑자기 히림이 따라가가지고 제가 상당히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미글로벌 유신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히림이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림은 네옴시티 쪽으로 사우디 쪽으로 뭘 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어제 제가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비중을 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히림은 아마 그 10월 중순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 측하고 그 기업인들이 사우디 그 방문하는 뉴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또 추석 때도 사우디까지 가서 막 하는 정도로 봐서 지금 사우디 쪽에 건설 여기에 어떤 우리 정부의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워낙 지금 뭐 수출이나 이런 게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 올인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때 히림이 한 달이 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림을 이제 비중을 더 실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히림이 여기서 올라갈 때 보시면 그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주가 위치가 이 자리가 말입니다. 오늘 올라갔으니까 여기죠. 이 자리에서 보시면 앞쪽에 여기 지금 매물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올라갈수록 계속 있죠. 여기서부터 지금 만원대 주변으로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죠. 여기쯤에서부터 물린 사람들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6, 7개월 정도 물려 있다가 쭉 빠져갖고 여기까지 왔을 때 엄청나게 손실이 컸을 겁니다. 만원짜리가 6,500원 갔으니까 손실이 크겠죠. 이렇게 손실 보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면 본전 오면 팔고 싶어집니다. 6개월 동안 반토막 나 있다가 이게 본전이 왔다. 이건 아마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아, 본전이 내려가 팔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확 올라가 버리면 급등해 버리면 와, 이 대박이 내려가고 수익 나면 안 팝니다. 안 파는데 들었다 놨다 자꾸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내려가 버릴까봐 이렇게 내려가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내려갈까 싶어갖고 팔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세력들도 그걸 알 겁니다. 한 번만에 쫙 당겨 올리면 이 앞에 있는 매물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 실현해갖고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행보시키면 앞쪽에 있는 매물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받아먹고 매물을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약간 밀리더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그 시도가 나오죠. 밀리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 던지면 본전이나 약간 손실 보고 던지겠죠. 그럼 받아먹고 해갖고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서 손바뀜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진짜 이게 재료가 맞다면 어느 정도 먹고 나서 확 당겨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이제 그 이치에 맞을 겁니다. 투자 심리상으로. 그래서 이 매물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간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잡은 이유가 어차피 스윙이기 때문에 밑으로만 빠지는 재료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어차피 10월 중순에 지금 경제 살단이 가니까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있다면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저 사정이고, 단타하는 사람들 사정이고, 그냥 들고 가만히 있으면 이 매물소가 다 끝나고 나면 세력들이 알아서 끌어올려 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하게 끌어올리면 이 선을 만약 뚫고 위로 강하게 슈팅이 나온다면 아주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올라갔을 때 이때 팔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잡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SY 이익 실현했는 100만원 가지고 히림에다가 더 집어넣습니다. 왠지 이 종목 쪽이 지금 매물 수합만 끝내면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매물이 없었다면 벌써 올라갔을 건데 매물 때문에 못 올라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급등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림을 300만원 가지고 있고요. 유신부터 하고 갈게요. 유신은 네옴시티
네옴시티에 지금 터널 공사를 예전에 공시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터널 공사를 하는데 조회 요구하니까 하는 말이 이제 터널 공사를 하는 건 맞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게 뭐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굳이 뭐 밝힐 필요 없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전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그걸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네옴시티 이쪽으로 해서 막 할 때는 히림이나 뭐 이런 건 올라가는데 유시는 그 3등으로 따라갑니다. 보통 보면 히림이 1등으로 급등하고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이 2등으로 따라갑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유신이 3등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신은 저는 네옴시티라고 관계 있다고 보지만 네옴시티 쪽 뉴스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 나오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압도적으로 대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한가 올라갈 때 제가 여기서 한번 먹고 일부 털고 그 다음 여기서 다 팔고 처음에 잡을 때 여기쯤에서 잡았거든요. 다 팔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잡아가지고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유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어떤 뉴스, 그러니까 휴전, 종전 이런 뉴스가 나와줬을 때 제대로 작동할 것 같고 이건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도 푸틴 대통령도 전쟁 끝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미국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종전 관계된 어떤 협상을 해줘야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전쟁에서 재건으로 바뀔 수 있는 협상만 잘하면 제가 봤을 때 뺏겼던 영토를 거의 되찾을 수 있는 대신 이제 크림반도는 포기해야 되겠죠. 원래 그거는 포기됐는 땅이니까 그럼 그거 포기하면 그 뺏겼던 그 돈바스 지역 여기만 찾아도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체면구기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협상으로 가는 게 맞지 싶은데 다 찾겠다고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재건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릴 위험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선택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민족의 어떤 그러니까 한반도가 땅이 나눠지듯이 우크라이나도 나눠지는 게 나으냐 아니면 끝까지 싸울 거냐 하는 거는 그쪽 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쟁을 계속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전은 할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잡고 있는 거고 유신을 지금 한 300만 원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그냥 이대로 계속 홀딩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유신은 추가로 가덕도 쪽에 그 설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지금 원래 말 되면 어차피 공사가 들어갈 것 같고 가덕도 신공항을 하게 되면 그 가덕도에서부터 경남권으로 해서 고속철도 이 부분에도 지금 유신이 관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덕도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료도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지금 그 정을 못 받고 있는데 그쪽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신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해서 계속 홀딩할 생각으로 들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SY입니다. 오늘 방송 길어져 버렸는데 제가 여기서 이거 처음에 잡았을 때 4,900원에서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잡았다가 그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뭐 어쩌고 해갖고 지금 본격적으로 잡은 게 아마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4,900원대 잡아갖고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는 6,000원 돼버렸는데 아마 한 5,900원 여기쯤에 제대로 잡았을 것 같아요. 팔고 사고 하면서 이제 평단가 올라가서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방송할 때 급등할 것 같다. 너무 좋아 보인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보시면 외국인이 거의 장중에 한 120만 주까지 샀어요. 계속 샀는데 지금 그 끝에 가서 좀 던지고 나서 이익 실현 좀 하고 나서 남아있는 게 89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이 60만 주 JP모건 팔 때 팔고 나면 40만 주밖에 안 남거든요. 그럼 얘들이 다시 살 것이다 했는데 오늘 이제 제대로 한번 사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JP모건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제 또 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JP모건이 114만 주 샀죠. 뜨면 얘들은 단타기 때문에 뜨면은 이익 실현하기 때문에 눌려버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떴다가 쭉 밀릴 위험성도 상당 부분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되고요. 근데 그 밀린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팔고 빠지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주봉으로 보시면 앞쪽에 있는 저항대를 완전히 뚫었습니다. 지금 최고점이죠.
월봉으로 나왔는 이 부분은 이건 그 반기문 테마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빼고요. 지금 이건 한 10년 훨씬 넘었죠. 이건 빼고 그 이후에 봤을 때 지금 최고치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를 해서 신고가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보시면 10%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이게 5,900원, 여기가 보통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2배 정도 가서 한번 쉬고, 진짜 강하면 3배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길게 보고 크게 먹겠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900원대 여기서부터 출발로 잡으면 2배 하면은 10,0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000원 터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5,900원으로 잡고, 2배면 11,800원이죠. 그래서 11,800원 정도, 그러니까 10,000원대 이상에서 다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이익 실현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넘어가서 딱 팔고 싶은 거는 11,800원에 대부분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조금 남겨놓고 놨다가 그거는 3배 올라가는 한 15,000원대까지 보는 뭐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여러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다 제대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와가지고 그 공장 방문하고 뭐 여러 가지들 뭐 이런 것들이 막 터져야 우크라이나의 그 현지 건설하는 이 부분, 공장 설립 이 부분하고 뭐 지금 한 3건 정도 있죠. 네옴시티 쪽하고 이게 다 걸렸을 때 15,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까지는 보기 좀 무리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000원 위에서 이익 실현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처럼 그렇게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게 쭉 금액이 수익이 많이 생기면 한 100만원 정도 끊어가지고 이익 실현해갖고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런 쪽으로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좀 큰 목표를 가지고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다른 종목 쪽은 그 제가 매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좋은 종목들 저도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체크는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으로 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한국 무브넥스 이런 종목이라든가 뭐 일지텍 그것도 많이 내려왔고, 태용도 마찬가지예요. 풍력 관련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노리곤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노리는 종목들인데 그 아직까지는 들어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충분히 빠지고 나서 제가 가진 종목들이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나면 이익 실현해 갖고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씩 그 체크해 놨다가 매수하는 이런 쪽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뭐 좋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등록해 놨다가 저도 참고해 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매수하는, 그런 매수하고 설명드리는 이런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하게 되는데요.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대충 9월 10월 현재 그런 대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했던 매매에 대한 설명을 다소 시간이 길었지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거듭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